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대학부 곽진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및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그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의 그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착 내려보고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한번 정의 한번 어떤 밸류 차원에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깊은 거죠. 인공지능이나 도대체 뭔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깊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정도의 수준의 한번 인공지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뭐 이 과목이 마케팅이 들어가니까 제 4차 산업혁명과 마켓 4.0과의 관계가 뭔지, 특히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빅데이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는 그래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그 N그램 뷰어에서 내가 그 그래프를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N그램. 그래서 거기 N그램이라면 예전에 그 도서에 있는 내용들을, 단어들을 다 수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큰 이것도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죠. 여러분 N그램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여기 보시면 이게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거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 AI 얘기지만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 자체가 1955년도 쭉 나오다가 88년도에 피크치였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책이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이미 이 얘기가 됐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다가 쭉 사라지죠. 쭉 이렇게 크게 피크 치다가 없어지다가 다시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같이 이때 그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했는데 데이터가 없던 거예요.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거죠. 저도 그 예전에 그 논문을 쓸 때 인공지능 공부를 했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참 하다가 이론적으로 실제가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2000 불과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보면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단어 자체가 이 도서라든가 책들이 보면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게 데드 크로스라고 뭐 크로스 되는 거죠. 이때부터 활발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인공지능 먼저 이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별거라고 공부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라는 거고. 그럼 이 빅데이터는 언제부터 있냐? 빅데이터는 이제 여러분 이 구글 도서 N그램 뷰어를 보시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이 키워드를 치고 보면 이렇게 연도를 치고 50년 제가 여기 있는 50년 더 넣어봤습니다. 넣으시면 이거 자체가 그럼 언제부터 빅데이터 해야 되냐?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여러분 쓰고 스마트폰.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폰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보기 전에 감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지금 세계 인구가 2019년도에 77억 1천만 명에서 67억에서 103억
8천만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어쨌든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인구는 2019년 5,200만 원, 67년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죠? 이건 뭐 여러 가지 그죠? 문제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모바일폰 얘기하려고. 어쨌든 세계 지금 2019년도가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2019년 지금 77억에서 2019년도에 세계적으로 2019년도에는 스마트폰 이동전화가 그렇죠 79억이죠.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인구보다 많고 있고 여기 보면 2025년도에는 28억이 그죠? 5G가 28억 가입자가 이제 2025 이게 이제 기술별로 써 있는 거죠. 5G, LTE 쭉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게 LTE고 5G죠. 5G가 2025년 되면은 28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미 화두가 되고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됐었는데 하다가 개발이 중단됐다. 중단된 이유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어서 빅데이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까 보시 2000년대 초부터 불과 한 10년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나 인구 수보다 이동전화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가 인구가 5,200만인데 2020년도 2월달 통계입니다. 이게 통계 보시면 벌써 스마트폰 이동전화는 거의 인구는 5천만 거의 7천만 사람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기준이 그 중에 5천만 대가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무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해서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인터넷을 1분 하는 동안에 인터넷 1분 하는 동안에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보시면 이제 2018년 놔두고 2019년 보면 1분 동안에 유튜브를 450만 동영상, 그죠? 동영상 450만 뷰를 1분에 450만 뷰를 본다는 얘기고 페이스북이 100만 1분에 로그 인원수 100만이라는 거죠. 2018년도에 97만에서 100만원 늘었다는 얘기고 구글은죠? 370만에서 2018년 380만 올해는 뭐 금년 한 400만 정도 이 정도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생성 속도를 보시면 하루에 250경 바이트 그죠? 250경 바이트 얼마입니까? 250경 셀 수가 있는 수 250경 매달 10억 개의 트위트 그죠? 매월에 10억 개의 트위터가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월 300억 개의 페이스북 메시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조면 뭐 계산할 수가 없죠. 1조 이상 모바일 기기로 가속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빅데이터가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퀴즈를 냈을 거예요. 넌센스 퀴즈로 전 세계의 인구가 아까 보신 바가 72억이 되는데 넌센스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 페이스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NS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24억 4,900만 가입자가 그러니까 그 등록된 가입자가 24억이에요. 페이스북 순서가 SNS 페이스북, 유튜브 그다음 유튜브는요. 이런 식으로 많다는 거죠. 인스타그램, 틱톡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최고로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도 가면 이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나라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수업 끝나고 한번 퀴즈를 한번 내봤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톡에도 아니야 카카오톡 유튜브. 지난번에 제가 잠깐 퀴즈를 통해 물어본 그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바일 앱 사용자 순위 탑 10을 봤는데 카카오톡이 3,740만 가입자 쓰고 있고 유튜브를 3,400만, 네이버가 3,000만 정도로 쓰고 밴드가 1,750만이나요 쓰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그냥 요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죠? 1,100만 정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게 뭔가죠? 아마 바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데이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야.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라는 거죠. 빅데이터.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를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빅데이터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트리플 V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V는 볼륨이다. 볼륨. 대량의 아주 대량의. 그 다음에 lot of data. 대량의 양쪽으로 하는 많은 볼륨. 트리플 중에. 그 다음에 있는 게 velocity죠. 속도. 그죠? 이게 실시간, 순식간. 그 다음에 스트림 데이터. 요즘은 유튜브도 스트림 속으로 많이 하죠. 실시간적으로. 그래서 순식간의 속도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버라이어티죠. 형태가, 데이터 형태가 아주 다양한 거예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여기 보시면 문서, 이미지, 사진 같은 거.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에서 트리플 V, 3V, V 세 개로 VVV로 정의를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물론 그 이외에도 우리가 4V, 5V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륨에 대해서 볼게요. 볼륨은 뭐예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데이터량은 어떻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 앞에서 보신 바 여러분이 각자가 거금 한 100만 원 이상짜리 되는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소중하게 놓고 다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유치원생만도 스마트폰 놓고 있죠. 전 국민이 다 갖고 있고 전 세계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네이버 다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각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카메라 그런 것들 등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보시다가 하지 IoT, 인터넷 오브 싱스, 그죠? 인터넷 오브 사물 인터넷. 기존의 인터넷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사물 인터넷, 사물과 사물끼리 이렇게 매개가 없는 게 지금 기존의 우리가 인터넷은 맨투맨 그러죠. 맨투 머신이죠. 머신 투 머신 그랬잖아요. 중간에 사람이 매니가 있었죠. 그죠? M2M 있었지 볼륨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물 인터넷은 사람이 개입이 안 되잖아요. 머신 투 머신이가지고 모든 사물을 다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 오브 싱스. 그래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센서 이런 것들 통해서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를 한번 볼게요. 물론 벨로시티 속도. 여러분들 5G 이동통신 5G 보셨을 거예요. 5G 보시면 이게 이제 최대 속도 4G하고 5G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예요. 5G 얘기하는데 5G는 다름 아닌 이거죠. 최대 전송 속도.
초당 20GBps를 우리가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지연 시간은 1ms 0.001초죠. 그 다음에 최대 연결기는 평방기는 100만 개.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데, 이 5G는 다름 아닌 어떤 것들,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초고속이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게 다 우리 벨로시티와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차량 운전할 때 각자 내비게이션을 갖고 다니고, 내비게이션 우리가 도로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쫙 돼 있죠. 원활, 막힘, 정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데이터를 다 발생시켜 줍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실시간적으로 속도 있게 초고속으로 좋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 운전을 하면 실시간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속도라는 거죠. 초고속의 의미가 이런 얘기죠. 실시간적으로 바로바로 즉시 일어나는 대로 하는 속도 의미, 초고속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인데,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제가 자율주행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율주행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게, 이 자율주행은 사람이 이게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급작스럽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인사사고, 사람을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 돌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돌발 장애물 중에서 인체,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자동차가 정지해야 사고가 안 나죠. 정지하는 속도가 아까 얘기했던 1ms 0.001초 만에 정지를 해야 된다. 만약 이게 만약에 속도가 늦어가지고 5초 후에 3초 이러면 그냥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는 거죠. 교통사고가. 그러면 속도 측면은 굉장히 빠른 거죠. 실시간적으로. 그런 측면에 감을 잡으라고 내가 벨로시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버라이티, 그죠? 벨로시티 또 있나요? 벨로시티를 보면, 이게 이 벨로시티 속도랑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센서, 여기 보면 각종 카메라들, 그죠? 모든 지상에 카메라 있는 것들에서 이 교통의 흐름, 에너지 있는 것들 실시간적으로 초연결돼 있다. 속도가 있게 벨로시티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 중요한 건 실시간적으로 되어야 돼.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다양성, 버라이티죠. 버라이티. 버라이티라는 것은 데이터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아주 다양하다는 의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보이는 데이터가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죠. 이렇게 일자, 요일, 시간대 이렇게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죠. 로우와 행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게 되는 데이터가 있는 가면 우리가 이제 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데이터도 있죠. 반정형 데이터죠. 반정형 데이터. HTML 데이터랄지 로그인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정형도 아니고 완전 비정형도 아닌 반정형 데이터, 이런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가 있는 거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여기 이미지 데이터 있잖아. 이미지 데이터들은 어떻게 우리가 저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셜 데이터죠. 소셜 데이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관계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그려지죠. 이런 소셜 데이터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데이터 아주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트리플 V, 그래서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IT 관점에서 정의한다는 거죠. IT 관점.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걸 다시 정의를 내려면 IT 관점에서 정의해보면 빅데이터란 대량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처리 속도를 갖추는 거. 나아가서
데이터의 불확실성 인지하고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비즈니스 가치를 찾아내는 되는 것이겠죠. 빅데이터가 이제 기존의 이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보시면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찾는 거죠. 비즈니스 가치, 그죠? 비즈니스 가치. 이런 마케팅 쪽이 비즈니스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했더라도 이 밸류, 비즈니스 밸류가 없다면 빅데이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IT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어떻게 하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 보자 이거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도 비즈니스 관점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빅데이터로 말 그대로 사업,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가, 비즈니스 쪽으로 빅데이터로. 그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로 어떻게 또 중요한 고객과 이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문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을 본다면, 그죠? 빅데이터로 어떻게 매출 늘리고 비용을 줄일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공공기관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어떻게 국민의 마음이고 정책을 높일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빅데이터 관점이라는 것이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IT 관점에서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라는 정의가 있듯이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밸류 창출, 가치 창출의 근거가 되는 그 인사이트지. 이게 빅데이터가 인사이트 제로라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우리가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통찰이죠. 통찰인데 통찰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인사이트, 그죠? 내부를 바라보는 측면이죠. 이게 데이터의 내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로. 그래서 여기는 분석하고 액션을 취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쨌든 비즈니스 관점은 데이터 밸류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밸류 창출.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관점은 가장 중요한 밸류를 비즈니스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죠.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인사이트를 찾는 건데, 이걸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렇게 수집 모아서 인사이트를 한번 찾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 빅데이터 자체만 있으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이 빅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빅데이터의 안을 쳐다보며 내부를 바라보는 것, 인사이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일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보면, 인사이트를 찾았으면 어떤 찾아야 밸류가 되려면 액션을 쳐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하냐? 마케터가 하면 마케터나 기술자로 엔지니어 사람들 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분석이라고 우리 액션은, 이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건 분석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것들이죠. What does a data scientist?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슨 일하는 거야? 로우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데이터 세트를 해서 통계내고, 그죠? 통계내서 가치를 이렇게 비즈니스 쓸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숨은 의미를 찾아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요즘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런 거 아시겠죠?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초 연봉이 거의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한 1000명 미만이라고 그러죠. 아주 숫자가 부족한데,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도전해볼만 하겠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각광받고,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랄지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아마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그죠? 수학, 통계, 프로그램, 머신러닝, 딥러닝, 그죠? 그죠? 기계학습, 심층학습,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밸류를 분석해서 이게 점점 높아지는데, 이쪽은 이제 가트너 가지고 분석하는 그 테이블인데, 이쪽은 난이도, 이쪽 올라가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보를 갖다가, 인사이트고, 포사이트, 백사이트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묘사 분석, 진단 분석, 예측 분석.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은 왜 일어났는가,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겠죠. 왜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예측이 되면 처방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적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분석적 밸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이렇게 가치가 갈수록 올라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딱 좋은 거죠. 과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난 줄 알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을 예측 가능하잖아요. 요새 같은 데가 상당히 난제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같은 언어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그죠? 분석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난이도 올라갈 수 있도록 갈수록 어렵죠. 어려울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분석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빅데이터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빅데이터는 트리플 V고, 그 다음에 IT 관점,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거 있고, 우리가 빅데이터는 인사이트의 어떤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는 얘기고, 활용 사례를, 그럼 빅데이터를 어디다 쓰고 있냐? 활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구글 플로 트렌드를 한번 보죠. 구글 플로. 이게 구글 플로 트렌드예요. 구글 플로 트렌드가 2015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겁니다. 구글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면, 이건 그냥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 트렌드를 발표를 한 거예요. 엘로 데이터가 미국 질병 CDC에서 한 거고, 이게 이제 블룩의 구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차이가 트렌드 같아요. 같은데 이만큼 갭이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중단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게 없던 요새 같은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플루가 나고 계절고 환경이 나타난 것을 중단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한 적 아닙니까?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때 검색 숫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감기가 지금 독감이 오고 있다까지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들어가서 구글 ORD 플루 트렌드를 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 그 비슷하게 이게 구글 트렌드를 한 것인데, 지난 8월 15일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이제 증폭 재확대 이제 증폭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가만 보니까 교회하고 직접 연관이 많더라. 보면 트렌드가 같이 뜨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예. 학교, 제가 8.15 집어넣고, 8.15 검색하는 게, 8.15 검색, 이것은 뭡니까, 교회라는 방에서 이게 비슷하게 이제 트렌드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우리가 검색만 해가지고도 사람들이, 구글 트렌드를 분석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시간 흐름 따라 관심의 변화가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7월 30일 날은 코로나 확진자하고 학교하고 이제 계속, 관계가 됐었죠. 관계되다가 잠잠해지다가 확 폭장될 때 같이 폭증한다는 것을 한번 데이터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데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서울시 올빼미 버스, 빅데이터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시내버스 조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노밍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떤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느 경로를 타고 많이 가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서울시 빅데이터 시내버스 조정에서 서울시가 시내 전체 노선 354개 중 시민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했잖아. 그래서 교통카드 이용 정보,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쓰는 교통카드 이용 정보, 버스 운행 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활용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올빼미 버스, 그죠? 올빼미 버스는 이렇게 조정하면서 유동인구 밀집도, 유동인구 기반, 이게 이제 그 노밍 데이터예요. 기반해서 올빼미 버스를 해서 어느 야간에 어느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타는지, 이러니까 해서 나이트 버스, 올빼미 버스를 만들어서 어느 노선에 몇 시간대부터 배치하면 좋겠다는 것을 분석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그렇게 많이 하고, 시마버스 노선 최적 경로 분석, 올빼미 버스 9개 노선을 빅데이터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약자 보안 대책, 행정,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를 적정 위치 분석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경제, 상권 분석,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분석, 젠트리 발생 지역, 복지, 장애인 이동권 분석,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점점 공부하면서 활용사서 직접 찾아보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빅데이터는? 그죠? 구글, 이 사람들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갖고 있고, 국내도 보면, 그죠? 네이버, 카카오, 다음, 이런 데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쓰는데, 거저 씁니까? 돈 내고 써요? 돈 안 내고 거저 쓰고 있잖아요.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구글이나 국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공짜로 쓰게 되는 이유가 있죠. 뭘 가져갑니까?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엄청난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거저 쓴다고 프리로 쓰는 것 같지만, 이런 구글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게 그 대가가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불공정한 거죠.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데이터 구매가 불가해. 여러분 내줘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 얼마 전에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했죠. 데이터 3법을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빅데이터 쓸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구글에서 하도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고, 구글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면 사실은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단하는 게 유럽에서 차단을 한 게 뭐냐면, GDPR을 만들어서 유럽에 있는 데이터는 유럽 외로는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만든 법이 GDPR. 만약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이 되면 총 매출액의 4%는 2천만 불을 벌과금을 내도록 한 것이 이런 불공정을 막는 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한번 잘 봤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학습한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